이번에 정부에서 던진 그 보도자료의 키워드, 가장 좋은 황금 키워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게 제재하고 만나면 진짜 찰떡궁합으로 멋진 장을 열어줄 수 있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거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너무나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이 이야기 재밌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주는 의미, 가장 먼저 살펴보면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를 못하냐? 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나라에서 팔지 마. 팔기만 해봐. 내가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게 해주겠어.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물건이니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되냐면, 그렇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는 안 돼. 새로 산 너 있지? 너 새 아파트 못 받아? 그래도 살래? 이거거든요.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이런 거 거래하면 진짜 사고예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해요. 못 팔고 못 사는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 언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그럼 이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절차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어요.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언제부터냐면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니까 관리처분인가쯤 되면은 한 사업이 80% 정도 다 된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어떤 일만 남냐면 그래 새 집 지어야 되니까 이사 가면 얼른 집 부시자 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택지 깨끗하게 비워서 얼른 새로 아파트 짓자 하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진짜 알짜배기만 남았죠. 그 전에 힘든 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주 때까지는 팔지 마. 요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에요. 그게 한 관리처분인가 나서부터 한 평균 5년 정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재건축은 어떠냐면요. 조합 설립되자마자 집 팔지 마. 팔기만 해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합 설립은 한 20%, 30%요 정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합 설립부터 입주해서 등기 칠 때까지 한 보통 10년 잡아요.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못 파니까 내가 이걸 못 팔면서도 살 사람 아닌 이상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래가 진짜 안 돼요. 재건축은. 그 시세가 엄청 눌림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어. 그런 경우는 조합 설립되기 전에 열심히 뛰어들죠. 물건 좋은 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서울 수도권은 이때 거래 진짜 많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나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조합 설립 단계부터 거래가 안 되는 재건축은 더더군다나 거래가 어려운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인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어디 해제됐나 볼까요? 먼저 가장 심각한 도시, 대한민국에서 시세도 내리고 청약 경쟁률도 뚝뚝뚝 떨어지는 애가 누굴까요? 대구입니다. 대구는 공급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대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청약 경쟁률에서 미분양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긴 정말 해제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던 대구의 모든 구는 전부 다 해제가 돼서 현재는 수성구 하나만 조정대상 지역이고 모든 구가 비규제 지역. 원주하고 동급, 마산하고 동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야 되냐?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가면 안 되죠. 제가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죠. 사실 해제를 해줬다는 얘기는 흐름이 안 좋고 집값이 팍팍 내리고 청약 경쟁률도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해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구는 흐름이 아직도 살아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구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사지는 마세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도 좋아요. 누구냐? 내 집 마련. 지금부터 잘 보시고 바닥 기다리시다가 찍고 상승할 땐 무섭게 상승하거든요. 너무 바닥 찾지 마시고 적당하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구역에, 요즘은 그래서 금매로 하나씩 뚝뚝 나와요. 제가 어제 대구 다녀왔는데 와, 수성구에 그 녀석이 10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13억? 그 이상도 찍었던 녀석인데 진짜 금매였어요. 이거는 법인이 5월 전에 잔금하는 조건으로 던진 물건이었어요. 요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노려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실 분들, 집 내리는데 무슨 갈아타기를 하냐. 내 집도 내려요.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집보다 더 좋은 입지가, 좀 가격이 큰 애들이 가격 내림폭도 커요. 그런 거 보시고 좋을 때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지금은
지금은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 대고 오르기 시작했대. 막 사람들 들어간대. 부랴부랴 가방 챙겨서 아니면 부랴부랴 컴퓨터 열어서 아실도 열고 네이버도 열고 때는 늦으리. 왜냐하면 그렇게 조사를 하고도 확신이 또 안 서는 거죠. 얘가 얼마나 더 올라줄지 그리고 진짜 괜찮은 물건인지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빡세게 아니고 사부작사부작 하세요. 대구는 아직 내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한 2년 정말 빡세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구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어마어마하고요. 예정 구역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해요. 앞으로도 계속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을 도시예요. 그러니까 딱 현미경 켜고 지켜보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수혜 지역,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은 지역은 대전이죠. 사실 지금까지 지방 도시 중에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가 넓게 묶여 있는 곳이 대전밖에 없었어요. 대전이 대덕구 빼고 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싹 풀려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재가 규제가 없어졌어요. 매수 매도 규제가. 이게 정말 장점인데 대전도 마찬가지 아니냐. 가격이 내리니까 위험하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돼 준 거 아니냐. 네, 가격 내리고 있어요, 대전. 그런데 제가 계속 전국을 임장 다니는 거 아시죠? 제재는 사실 특히 재개발은 임장 가서 그 부동산까지 들어가야지만 정확한 시세, 매물 시세를 알 수 있고 거래를 알 수가 있어요.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거 거래 같은 거 잘 안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세를 체크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저만의 인사이트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규제 강도와 안전마진은 정비례다. 같이 갑니다. 규제 강도가 세게 있을수록 안전마진은 높게. 그래서 강도가 셀수록 안전마진이 높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규제 지역을 조금 제끼고 규제 없는 데 위주로 임장을 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규제 지역을 가고 더 규제 센 지역을 가면서 안전마진을 계산해 보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시장을 분석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규제는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수요를 끊으려고 규제를 주는 거예요. 사지 말라니까? 그래도 사? 그럼 더 세게. 이게 규제의 가장 큰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가 자꾸 세지니까 수요가 자꾸 끊기고 그러면은 수요가 적어지니까 가격 오름세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안전마진은 아파트 가격 대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규제가 세면 아파트도 동시에 내리고 제재도 동시에 내리면 안전마진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 실거주자들이 덤비는 물건이고 제재는 실거주보다는 투자자가 많아요. 확실하게. 그런데다가 아파트는 시세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도 규제가 없는 지역도 제재 물건 시세가 더 눌림을 받는 건 직전 시세를 알 수가 없는 거. 근데 게다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전에 거래된 것이 또 끊어지니까 중간에 매도를 하려고 해도 이 기준이 되는 시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랍게 봤던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래가 안 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재개발 물건인데 5년 보유 10년 거주한 물건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시장에 나오는데 가격을 모르는 거지. 거래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전 시세 대비 1, 2천만 원 더 받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거 조금 있으면 입주인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 거래 시세가 없어서 기준점이 없고 또 이게 사면 못 판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면 나는 5년 거주 10년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팔아. 언제까지? 입주한 이후까지. 그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못 올라주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제가 요거 정말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분들 너무너무 지금 현재 이미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갈아타기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세가 내리고 있으니까 무섭죠. 더 내리면 더 손해볼 것 같고. 당장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지금 굉장히 똘똘하고 또 시세가 많이 올라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녀석들이 다 보합 하락장에 샀던 녀석들이에요. 그럴 때 진짜 제 값을 못 받고 눈먼 물건들을 차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한 분들은 이거 이렇게 좋아 다 말해주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줘도 지금 내리는데 무서워. 미쳤나 봐. 어떻게 사?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노다지로 갈 수 있는 진짜 좋은 물건들 이렇게 가격 눌려있는 물건들을 겟할 수 있는 문을 통과하는 열쇠 그 황금 열쇠 공부하는 사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땠어요? 저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올린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살아 말아야 하는 얘기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 자신 없어서 아니요. 전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전 재산을 투자하고 들어가야 내 집 마련 또 갈아타게 하는 문제를 쉽게 좋으니까 사라 마라 하는 건 여전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특히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제가 다 코칭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큰 그림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찍은 건 그만큼 좋은 포인트, 좋은 시장이다. 서울 수도권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안전마진 없는 거 이미 많아요. 투과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열린 지역에 안전마진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계산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너무 좋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너무 좋은 가격에 갈아타기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 조금 더 새 집으로 미래 새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오늘 영상 좋았어요? 그러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가셔야죠. 그냥 가면 안 돼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어떤 영상 찍었으면 좋겠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요. 어떤 건 몇 번씩 읽어요. 감동을 주는 댓글이 있어요. 진심이 담긴 글들은 몇 번씩 읽으면서 저는 거기서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진아이스님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럼 그쪽에서 제가 선별해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